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9일 새벽 모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인터넷판이나 아니면 신문, 방송 뭐 이런 걸 봐가면서 참 이상한 일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신문을 펼쳐놓고 봐도 과거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그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 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씨라는 사람을 내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차관급 자리입니다. 차관급 자리. 조대엽,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던, 지명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32일 만에 사퇴했죠? 왜 사퇴했느냐?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서 사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내정이 되자마자 음주운전 사실을 셀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다짐으로 보였는데, 그게 사실은 음주운전을 했던 이유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려대생 그 교수 감금 사건, 뭐 이걸로 인해서 출교, 그러니까 학교를 나가라, 뭐 이렇게 된 그 학생들하고 술을 먹고 어쩌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바로 그 출교 조치를 당한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술 먹은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둘러댄 겁니다. 그거에다가 무슨 또 다른 또 하나 부실한 주식 문제 이런 거 해서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사퇴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한 2년여 만에 다시 또 그것도 장관급도 아닌 이제 차관급에, 차관급이야 본인이 받았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기용을 했습니다. 5기죠, 5기. 그 당시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서 탈락을 했지만 내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내 사람은 꼭 쓴다, 이런 5기 아닌가요? 비정상이죠. 어떻게 거짓말한 문제 때문에 장관에 안 된 사람을 이번에는 차관급에 기용을 하느냐. 5기 인사다. 본인도 문제죠. 아니, 그렇게 관직이 하고 싶습니까? 그냥 고려대에서 교수 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장관급에 내정됐다가 거짓말이 들통나가지고 그 장관급을 내놓은 사람이, 장관을 내놓은 사람이 이번에는 또 차관급 공직을 제안한다고 그래서 덥석 받아요? 참 염치도 없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폴리페스가 있어도 이런 정도의 염치는 지키고 살았던 것으로 아는데 참 염치도 없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자,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고민을 했다.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겁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죠. 이것도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우선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 국회의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입법부는 뭡니까? 삼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을 국회의장이 견제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낸 사람을 자기의 2인자로 데려다 놓는다. 이거는 소위 입법부 관, 그러니까 입법부라는 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내가 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수장 출신을 자기 2인자로 데려다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과거의 대통령 그런 유혹을 느꼈을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을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경우 없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국회의장이 된 경우는 있습니다. 정일권 씨의 경우죠. 그거는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럼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2인자였지만 적어도 하여튼 형식상으로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뽑은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으로 뽑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부 관, 입법부에 대한 철학,
또 삼권 분립에 대한 철학, 이게 정상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뉴스 중에 또 이거 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면직을 요구했습니다. 면직을 요구했어. 그게 이제 학력, 박사학위가 허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미 해명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는 명예박사학위다. 그 뭐 사무착오였다. 그 실무자들이 착오로 명예자를 떼고 뭐 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얘기가 아니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감찰, 뭐 30년치 이사회 기록을 다 들고 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탈탈 털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박사학위가 가짜인 사람은 총장이, 대학 총장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표창장 우의조, 이 문제에 관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그걸 8월 말 9월 초에 그 얘기를 정직하게 기자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9월 말에 또는 10월 초에 그 동양대에 대해서 교육부가 대대적인, 뭐 검찰로 얘기하면 거의 압수수색, 하여튼 대대적인 감찰을 해놨습니다. 명백한 보복 감찰이죠.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총장 표창장 우의조 사건이 없었다면 동양대 총장, 동양대 그 설립 이래 지금까지 그 이사회 기록을 몽땅 들고 가는 교육부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집중적인 감찰, 이거는 명백한 보복감사다. 이 보복감사를 해놓고서도 지금 마치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총장에 대해서 해임 면직 요구를 한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2013년에 사망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선친 최현우 이사장에 대해서 임원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거 얼핏 떠오르는 게 부관 참시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 개명천지의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는 이런 일까지 벌입니까? 이거는 비정상 정도가 아니라요,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벌어진 일 중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자기 1가구 1주택만 남기고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2주택자 다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와대에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거기엔 다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중엔 물론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걸 일괄해서 다 팔아라, 주택 하나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을 본인이 갖고 안 갖고의 문제, 그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해서 팔라 말라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이 사람은 과연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부동산 대책 18번째 나왔죠. 그리고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 금지. 그럼 14억 9천만 원짜리는 됩니까? 이런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아니 정부의 공권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요? 이런 식의 단선적인 정책 능력,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이 복잡다단한, 지금 수요와 공급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시장 경제를 과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비정상이다. 케인즈의 이론을 수정해야 될 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첩보문건,
뭐 부분 편집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뭐 거의 거짓말로 밝혀진 셈이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처음에 제보했던 내용과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에 내려간 첩보 문건은 일부 내용이 삭제되고, 조경업체 뭐 쪼개기로 뭘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원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제되고, 또 원래 내용에 없었던 부분, 건설업 관련 비리 이 부분이 추가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걸 정리했다는 청와대 문모 행정관이 가감 첨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던 부분 편집이 아니고 전면적 편집과, 그 다음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비사실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추가한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거짓말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그 다음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 해명을 해가면서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의 단독 보도를 믿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물론 단독 보도 중에 잘못된 얘기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싸잡아서 비판해가면서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크게 봐서 한 5가지 정도의 최근 일어난 비정상,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기억이 나죠?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에 가서 또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발언권도 없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친 적. 왜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벌어질까? 저는 뭐 선민의식 뭐 이런,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자, 과거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독재 정권의 후예다 라는 그런 흑백 이분법, 선악 이분법에 따라서 본인들은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뭐 사실 제가 방송용어로 좀 적절하게 마사지를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선민의식이 있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는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 철학 부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이 없고 거기다가 공부도 안 하고 거기다가 이 정책을 수행했을 때, 정책을 집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오기, 누가 뭐래도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라는 오기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몰고 오는 것은 결국은 불법과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대부분 다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명 수사 의혹, 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그 다음에 뭐 오기 뭐 이런 건 뭐 현행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직권 남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곧바로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의해서 줄줄이 사법 처리가 될 상황이다. 이런 비정상 빨리 정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 처리 대상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